소탐대실로 발등 찍지 마시길. 차별거래 96건 추가 적발, 강력 조치할 것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현금을 차별거래했다고 신고된 383개 점포를 현장 점검한 결과 5월 20일까지 111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속이거나 부가세 수수료 등 명목으로 10% 더 받아 이득 좀 보려는 것인데 카드 가맹점 등록 취소, 지역화폐 거래 금지, 세무조사, 형사처벌까지 받으면 결국 100% 손해입니다. 초기 적발된 15곳은 기조치했고 추가 적발한 96곳 역시 똑같이 조치하고 향후 발각되는 것도 예외 없이 조치할 것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세금으로 실시하는 긴급 경제정책입니다. 아무 데서나 못 쓰는 불편을 감수하고 지역경제 살리자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일부러 찾아온 도민들께 법률 어기고 탈세해가면서 실망을 안겨서야 되겠습니까? 경기도는 불공정 앞에서 결코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극소수 상인의 일탈이 상권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어 성실하게 가게 운영하는 대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강력 조치를 이어갈 것입니다. 일부 꼼수 영업하는 분들 제발 소탐대실하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세무조사 형사고발 감행 취소에 매달리지 않고 다른 일 전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음 페이스북 글 재난기본소득과 현금차별업체 세무조사 실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난기본소득과 현금을 차별하다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 6월 2일부터 지방소득세 5년치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각종 카드 거래 시 부가세 수수료 할인 기타 명목으로 차별하면 형사처벌, 신용카드 가맹 자격 및 재난소득 취급 자격이 박탈되고 세무조사 사유가 됩니다. 이미 확인된 15개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신용카드 및 지역화폐 가맹 취소는 즉시 시행하였으나 세무조사는 준비관계로 6월 2일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오이사 조치 실효성 상실 판단 환영합니다. 통일부가 오이사 조치에 수명이 다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통일부의 전략적 판단을 점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오이사 대북제재 조치를 내리며 방북과 남북교역을 중단시켰습니다. 대결의 대화를 가로막았고 과거가 미래를 발목 잡았습니다. 남북의 오작교가 끊긴 사이 한반도에는 북미 간의 격화된 대결과 갈등이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정작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의 입지는 이전과 비할 바 없이 좁아졌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남북 두 정상이 세 차례 만났습니다. 대결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오작교를 다시 잇는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필연적인 길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외부 요인과 관계없이 주도적으로 남북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때로는 정체되고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합니다. K방역에 이어 K평화로 세계인을 감동시킬 날을 그려봅니다. 남북공 동번영의 심장개선공단이 다시 힘차게 뛰기를 기대합니다. 남북의 적병을 품은 경기도도 정부와 발맞추어 DMZ를 전쟁과 상처에서 평화와 치유의 상징으로 바꿔내겠습니다. 다음은 과거사법, 국회 통과 관련 뉴스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기도가 상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피해자를 적극 발굴해 진실 규명에 힘쓰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06에서 2010년 조사, 활동 후 해산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일제강점기 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안산 성감학원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개정안 통과로 오는 12월 진실화위원회가 재가동됨에 따라 이미 문을 연 성감학원 사건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 진상조사에 필요한 피해 사례를 최대한 수집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4월 16일 피해자들의 신고 및 생존자 상담 등을 위한 전담기관인 성감학원 사건 피해자 신고센터를 안산 성감동 경기창작센터에 개소했다. 성감학원 아동 피해대책협의회가 운영하는 센터에는
현재까지 2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도는 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자치운영위원회에서 검증 작업을 거쳐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진실화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박창국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정확한 피해 조사나 진상규명 등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게 없던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여야의 과거사정리법 개정 합의로 그간 쌓인안을 풀 수 있게 됐다며 이번에 통과된 과거사법에 근거해 전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센터에서 직접 찾아내 진실규명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감학원은 1942년 5월 일제강점기 말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 안산시에 설립된 감화원이다. 광복 이후 경기도가 인수해 불황화 갱생과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도심 내의 불황화를 강제로 격리, 수용했고 1982년까지 운영됐다. 4,700여 명의 소년들이 강제 노약에 투입됐으며 구타, 영양실조 등 인권 유린을 피해 탈출을 시도하다 많은 소년들이 희생되기도 했다. 경기도는 희생자 유해 발굴을 위한 사전조사 계획 수립 용역, 피해 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 운영,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방문과 국회 자료 제공, 선감학원 아동 피해 대책 협의회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추모문화재 예산 지원 등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했다. 지난해 4월에는 선감학원 대책 TF팀을 별도 팀으로 신설해 선감학원 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번 과거사법 통과에도 힘을 보탰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이대준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 부회장의 별세를 추모하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재하고 인권 유린이 자행된 선감학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던 기관이었다. 도정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피해자 신고센터 설치, 추모 사업 및 치유 활동은 물론 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진상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선감학원 피해자나 희생자 가족은 전화 접수를 통해 방문 예약을 한 후 센터를 방문해 피해 신청을 하면 된다. 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다.